지금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중동의 군사 강국 이란이 대한민국 유조선을 납포한 지 불과 7시간 만에 340척의 미사일 고속정을 보유한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구축함 단 한 척 앞에서 전군 철수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것도 미국도 아니고 네이토도 아니고 대한민국 해군 앞에서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란 측 레이더가 한순간에 먹통이 되었고 수중에서는 정체불명의 잠수함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날 밤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아비 레빈, 이스라엘 해군에서 27년을 복무한 뒤 모사드 해양정보국에서 5년을 더 일한 중동 해양안보 전문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바브엘만데브 해협, 수에즈 운하 이 세 곳의 모든 움직임을 분석하는 것이 제 평생 업무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의 작전 패턴, 미사일 고속정 배치 현황, 지휘관들의 성향까지 저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2021년 1월 4일 한국 유조선 한국케미오가 이란에게 납포됐다는 첩보가 들어왔을 때 저는 솔직히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멀리 동아시아 끝에 있는 나라가 중동 한복판까지 와서 이란과 맞서겠다고요? 설령 군함을 보낸다 해도 최소 2주는 걸릴 텐데 그 사이에 외교적으로 해결되거나 미국이 중재하겠지. 저는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불과 30분 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 시작됐습니다. 오만 해역에서 작전 중이던 한국 해군 구축함이 갑자기 최대 전속으로 북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계산해보니 고작 8시간이면 호르무즈 해협에 도착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해군이 이미 그렇게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텔아비브의 민간 해양안보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정보기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모든 해상 분쟁은 제 책상을 거쳐갑니다. 이란과 사우디의 긴장, 예멘 후티 반군의 움직임, 시리아 해안의 러시아 함정들. 이 모든 것이 제 전문 분야입니다. 이스라엘 해군은 작지만 강합니다. 우리는 주변 모든 국가가 적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야 했습니다. 저는 돌핀급 잠수함에서 복무했고 사르급 초계함의 함장을 지냈으며 2006년 레바논 전쟁 때는 해상 봉쇄 작전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실전 경험이 풍부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아 국가들의 해군을 솔직히 대단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상자위대는 장비는 좋지만 실전 경험이 전무합니다. 중국 해군은 숫자만 많지 실제 전투력은 의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해군은요? 북한과 대치하느라 바쁜 연안 해군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급, 충무공 이순신급. 하지만 그게 뭡니까? 미국에서 기술을 사다가 조립한 거 아닙니까? 에이지스 시스템도 미국 것, SM-2 미사일도 미국 것. 결국 미국 무기를 운용하는 이류 해군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해군의 주 임무는 북한 견제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을 지키고 동해에서 북한 잠수함을 추적하고 원양 작전 능력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 멀리 중동까지 와서 이란과 맞설 배짱이 있을 거라고는 더더욱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월 4일 아침,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 목록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유조선, 컨테이너선,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니터에 긴급 알림이 떴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한국 국적 유조선 납포. 한국 유조선이라고요? 저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한국 케미호 7200톤급 유조선. 선원 20명. 이란이 내세운 명분은 해양환경 오염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은행에 묶여있는 70억 달러. 이란이 그 돈을 풀어내려고 한국을 압박하는 겁니다. 저는 동료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까? 외교부에서 유감 표명하고 끝나겠지. 설마 군함을 보내겠어? 여기가 어딘데? 우리는 웃었습니다. 한국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오려면 최소 2주는 걸립니다. 그 사이에 외교적으로 해결되거나 미국이 나서겠지. 한국 해군이 직접 나설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 이상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오만 해역에서 작전 중이던 한국 해군 구축함이 갑자기 침로를 변경했다는 겁니다.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이라는 배였습니다. 청해부대, 그게 뭐지? 저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이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해 아덴만에 파견한 부대라고 했습니다. 2009년부터 계속 교대로 파견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 해적 퇴치 부대구나. 그래서 이 근처에 있었던 거야.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해적 퇴치라는 게 거창하게 들리지만 실상은 상선 호송이 주 임무입니다. 해적선 몇 척 쫓아내는 수준이지 실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최영함의 속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시속 55km, 거의 30노트에 가까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군함이 최대 전속으로 달린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연료 소모도 엄청나고 엔진에 무리도 갑니다. 훈련이 아닌 이상 최대 전속을 내는 경우는 딱 하나, 실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뿐입니다. 저들 진짜 오는 건가?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설마 구축함 한 척으로 뭘 하겠다는 거야? 우리는 반신반의하며 최영함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란의 항해 성명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해부대에 특별 지시가 내려갔다는 첩보도 들어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국이 진짜 뭔가 하려나 보네. 에이, 설마. 외교적 제스처겠지. 저는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중동의 맹주입니다. 혁명수비대 해군만 해도 미사일 고속정 340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그들의 앞마당입니다. 아무리 한국이 용감해도 남의 앞마당에서 싸움을 걸 정도로 무모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영함에서 링스 헬기가 발진했다는 보고가 들어온 겁니다. 헬기가 한국 캐미오가 억류된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헬기까지 띄웠어.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헬기를 띄운다는 건 단순 정찰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실제 작전을 수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링스 헬기는 대함 미사일과 어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란 측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부에서 긴급 통신이 오간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그들도 최영함의 접근을 감지한 모양이었습니다. 한국 군함이 접근하고 있다. 고속정을 출동시켜라.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사일 고속정 20여 척을 출동시켰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자칫하면 실제 무력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구축함 한 척과 이란 고속정 20여 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맞닥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최영함이 도대체 어떤 배인지, 한국 해군이 왜 저렇게 자신감 있게 달려오는 건지.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영함, DDH-981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5번함. 만재배 수량 4,400톤, 전장 150m, 최대 속력 29노트. 무장은 SM-2 미사일, 하푼대함 미사일, 127mm 함포, 골키퍼 근접 방어 체계. 스펙만 보면 준수한 편이었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배의 이력을 확인하던 중 눈에 띄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2011년 1월 21일 아덴만 여명 작전 수행. 아덴만 여명 작전. 저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든 작전이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한국 화물선을 구출한 작전. 해적 8명 사살, 인질 21명 전원 구출, 아군 사상자 없음. 당시 이스라엘 해군 내부에서도 화제가 됐던 작전이었습니다. 한국이 저런 작전을 해낼 줄은 몰랐다. 실전 경험이 없는 줄 알았는데 대단한 실력이다. 그런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잠깐, 그 작전을 수행한 게 이 배야? 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최영함이 바로 그 배였습니다. 10년 전 해적들을 상대로 완벽한 작전을 수행한 바로 그 배가 지금 이란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그냥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진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는 서둘러 아덴만 여명 작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당시 작전 영상과 보고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 특수부대
UDT 대원들이 헬기로 해적선에 강습하는 장면, 선박 위에서 해적들과 근접 교전을 벌이는 장면, 부상당한 선장을 구출해서 후송하는 장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훈련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작전 영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총알이 오가는 상황에서 저렇게 침착하게 움직이는 부대가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최영함에 탑승하고 있는 UDT 대원들 중 일부가 10년 전 그 작전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해적과 싸워본 사람들, 실제로 사람을 쏴본 사람들, 실제로 인질을 구출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란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거 장난이 아닌데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해군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로만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해본 사람들이었습니다. 2021년 1월 4일 밤 10시경 최영함이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최영함의 위치와 이란 고속정들의 위치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두 세력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사일 고속정 20여 척을 출동시킨 상태였습니다. 고속정 한 척의 배수량은 14톤에서 19톤 정도. 최영함의 4,400톤에 비하면 도저히 안 되는 크기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문제였습니다. 20여 척이 사방에서 포위하듯 접근하면 아무리 큰 배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란 고속정들은 누르대함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사거리 120km에 대한 미사일입니다. 한 발만 맞아도 구축함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최영함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해협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저거 미친 거 아니야? 20척이 포위하면 어떻게 하려고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때 최영함에서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링스 헬기 2대가 발진한 겁니다. 헬기들은 이란 고속정들이 있는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저공비행으로 고속정들 위를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백한 위협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너희 위치를 다 알고 있다는 시위였습니다. 이란 측에서 무선 교신이 날아왔습니다. 한국 함정, 즉시 이 해역에서 철수하라. 이란령에 접근하면 자위권을 발동하겠다. 협박이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특유의 강경한 어조였습니다. 보통 이 정도 협박이면 대부분의 함정은 물러섭니다. 그런데 최영함의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감청된 교신 내용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국제해역에서 합법적인 작전을 수행 중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인할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 해군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 각오하고 온 거구나. 이란 측에서 다시 교신이 왔습니다. 경고한다. 접근하면 발포하겠다. 더 강한 협박이었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영함에서 예상치 못한 행동이 나왔습니다. 127mm 한 포가 천천히 회전하더니 이란 고속정들을 향해 조준 자세를 취한 겁니다. 사거리 23km, 분당 20발 발사 가능한 무기입니다. 이란 고속정 따위는 한 발에 격침시킬 수 있는 화력입니다. 동시에 골키퍼 근접방어 체계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당 4,200발을 발사하는 게틀링건입니다. 포신이 이란 고속정들을 향해 회전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영함은 협박에 협박으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쏘면 우리도 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최영함 갑판 위에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었습니다. 검은 전투복, 방탄조끼, 헬멧, 자동소총. 한눈에 봐도 정예 부대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게 UDT-야.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한국해군 특수전단 소속 대원들이었습니다. 10년 전 아덴만에서 해적 8명을 사살한 바로 그 부대였습니다. 대원들은 갑판 위에 도열해서 이란 고속정들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인 시위였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최영함은 단순히 무기로 위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싸워본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도 아덴만 여명 작전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 배가 어떤 배인지,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감청된 통신 내용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저거 아덴만 여명 작전 한 배 아니야? 맞다. 해적 8명 죽인 배다. 저 갑판에 있는 놈들이 그때 그 부대야. 이란 측 지휘관들 사이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란 고속정들의 레이더가 갑자기 먹통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일이야? 레이더가 안 잡혀. GPS도 오작동하고 있어. 통신이 끊겼다. 이란 측 교신 내용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전자전입니다. 최영함이 전자전 장비를 가동한 겁니다. 한국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최영함은 ANSLQ-32 전자전 체계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적 레이더를 교란하고 미사일 유도를 방해하는 최첨단 장비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자체 개발한 전자전 시스템까지 추가로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란 고속정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가 작동하지 않으면 누르 미사일을 쏠 수가 없습니다. GPS가 교란되면 정확한 위치 파악도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사실상 눈과 귀를 잃은 상태가 된 겁니다. 이거 뭐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 이란 측 교신 내용에서 혼란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더 충격적인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최영함 주변 해역에서 정체불명의 수중 음파가 감지됐다는 겁니다. 잠수함이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이미 수중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잠수함까지 있었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언제 잠수함을 보낸 거죠? 우리 정보망에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한국의 손원 1급 잠수함 중 한 척이 며칠 전부터 이미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서 작전 중이었다고 합니다. 209급을 기반으로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잠수함으로 공기부료 추진 체계 AIP를 탑재해 수중에서 2주 이상 잠항이 가능한 최신의 잠수함이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수상에서는 최영함이 버티고 있고 수중에서는 정체불명의 잠수함이 대기하고 있고 레이더는 먹통이고 GPS는 교란되고 완벽한 포위망이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지역 사령관 하산 라이미 준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감청된 통신 내용에 따르면 그는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한국놈들이 감히 우리 앞마당에서 이러는 거야? 고속정을 더 보내라. 추가로 고속정 10여 척이 더 출동했습니다. 이제 최영함 주변에는 30척이 넘는 이란 고속정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영함의 반응이 또 예상 밖이었습니다. 물러서기는커녕 SM-2 미사일 발사대 덮개가 열린 겁니다. 사거리 165km의 함대공 미사일입니다. 이란의 누르대함 미사일 사거리가 120km인데 SM-2는 그보다 45km나 더 깁니다. 먼저 쏘면 먼저 맞출 수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단계별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함포 조준, 전자전 개시, 잠수함 존재 암시, 미사일 발사 준비. 완벽한 군사 교과서였습니다. 이란 측 내부에서 동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진짜 충돌할 거야.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있어. 원래 목표는 70억 달러. 자금이었잖아. 전쟁이 목표가 아니었잖아. 현실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최영함에서 무선 교신이 나갔습니다. 함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란 함정들에게 경고한다. 1km 이내로 접근하면 자위권 발동으로 간주하겠다. 우리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을 데려가러 왔을 뿐이다. 그러나 방해한다면 우리에게도 선택지가 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사실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분이 지났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란 고속정들이 하나둘씩 물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한 척, 두 척, 세 척. 점점 더 많은 고속정들이 최영함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수한다. 저들이 철수한다. 동료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이란 고속정 30여 척이 일제히 철수하고 있었습니다. 감청된 통신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라임이 준장의 명령이었습니다. 전 함정 철수하라. 일단 거리를 유지해라. 철수 명령이었습니다. 이란이 물러선 겁니다. 한국 구축함 한 척 앞에서
서른 척의 고속정이 꼬리를 내린 겁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340척의 미사일 고속정을 보유한 이란. 혁명수 비대가 중동의 맹주라고 자부하던 이란이 단 한 척의 한국 구축함 앞에서 물러섰습니다. 최영함은 단 한 발도 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겼습니다. 실력으로, 기술로, 경험으로, 의지로 이란을 물러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군대는 싸우지 않고도 이긴다는 것을. 한국 해군은 말로만 강한 게 아니라 실제로 강한 해군이었습니다. 70년 동안 조용히 쌓아온 실력이 그날 밤 호르무즈 해협에서 증명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한국 해미호 선원들은 모두 무사히 석방됐습니다. 선장과 선박도 억류 해제되어 돌아왔습니다.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준비해온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이 모두 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한국도 비슷합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묵묵히 힘을 길러왔습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 6위의 무기 수출국입니다. K9 자주포는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가 구매했습니다. K 전차는 폴란드가 1000대 이상 주문했습니다. FA-50 경전투기는 여러 나라에서 도입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 무기의 성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지스 구축함 3척,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6척, 대형 수송함, 최신의 잠수함. 70년 만에 이런 해군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무기를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본 사람들. 그들이 한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해군은 세계 어디서든 여러분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든 아덴만에서든 지구 반대편이라도 달려갈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한국 해군의 경의를 표합니다. 그들은 진짜 군인입니다. 진짜 해군입니다.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이런 해군을 가진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이런 정신을 가진 국민이 어떻게 지겠습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신 어르신 여러분께 특별히 소개해 드릴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크로스 메디컬 1등급 허리보호대입니다. 오래 서 계시거나 앉아 계실 때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